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홀로 최고의 K-드라마 탑15라는 제목의 세계적인 패션 잡지 마리클레르 기사를 살펴보고 이 순위에 있는 K-드라마의 미국, 일본,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넷플릭스처럼 단일 OTT로 방영했다면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OTT로 성장했을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미국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K-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 단일 OTT로 방영하지 못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OTT를 활용합니다. K-드라마를 미국은 훌루, 남미는 스타플러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위가 잡히는 나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6개 국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즈니 플러스 마케팅 책임자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넷플릭스가 어떻게 독보적으로 전세계 1위 OTT가 되었는가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더 글로리가 연속으로 히트치면서 전세계 구독자를 특히 아시아 남미 구독자를 엄청나게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정말 명작 K-드라마를 제작하고도 이렇게 분산된 OTT로 방영하다 보니 전세계 히트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이슈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무빙과 조명가게는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명작이고 또 전세계 센세이션 이슈를 낳을 수 있었던 명작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겉보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하기를 포기하고 각 지역 OTT로 방영했습니다. 핑계는 디즈니 플러스는 19금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가끔 디즈니 플러스에는 19금 미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내는 자칫 K-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에 올려서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미국 콘텐츠를 압도할까봐 겁을 잔뜩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빙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세계 시청시간 1위로 발표했다가 바로 잘못된 소식이라며 플리스페트롤에서 순위를 내려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1700억 미드 아소카가 동시에 출시되었고 이 드라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소카를 1위에 올리고 무빙은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본 K 콘텐츠라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빙과 아소카를 비교하면 전세계 시청자들은 무빙에 엄지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미국 패션 잡지에서 홀로 K-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리얼리티쇼에 처음 입문한 팬들은 종종 넷플릭스나 BQ를 통해 다음 집착을 찾습니다. 하지만 두 앱의 오랜 팬들이나 다른 스트리머를 시도해보고 싶은 팬들은 훌륭한 K-드라마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눈에 띄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TV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작품들의 성공에 이어 다른 미국 스트리머들도 아시아 콘텐츠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체 오리지널 국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홀류는 한류 고전 작품과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에서 제작한 새로운 오리지널 드라마를 포함한 한국 드라마의 목적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현재 홀루에서 스트리밍 중인 최고의 K-드라마들을 모아봤습니다. 강렬한 스릴러부터 서사적인 역사 서사,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까지 다양합니다. 첫 번째, 킬러들의 쇼핑몰. 두 번째, 빅마우스. 세 번째, 보물섬. 네 번째, 하이퍼나이프. 다섯 번째, 정년이. 여섯 번째, 지옥에서 온 판사. 일곱 번째, 푸른 바다의 전설. 여덟 번째, 조명가게. 아홉 번째, 무빙. 열 번째, 나인 퍼즐. 11번째, 악귀. 12번째, 3인칭 복수. 13번째, 너와 나의 경찰 수업. 14번째, 북극성. 15번째, 김비서가 왜 그럴까.
기사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 말고도 디즈니 플러스에는 카지노, 형사록, 폭군, 최악의악, 그리드, 얼마 전 히트한 조각도시까지 볼만한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물에 빠졌습니다. 한국판 기묘한 이야기 작품이라고 할까, 계속 보고 있으면 호러지만 전반의 호러 연출도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마지막 회가 꽤 좋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댓글을 쓰기도 힘들다. 어쨌든 이건 또 하나의 굉장한 K-드라마. 초반 나는 서투른 호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4화 무렵부터 전개가 바뀌어 오고 후반 차례차례로 복선이 회수되어 가서 각각의 스토리에 몇 번이나 눈물이 나왔다. 재미있는 구성에서 참신했습니다. 초반 여러 사람이 나오고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후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전개, 그리고 또 후수께끼의 전개에 이것이 다른 시즌으로 계속될까요? 아직 해명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터무니없는 걸작, 초반의 공포 전개를 극복하면 좋은 의미로 배신을 느낍니다. 공포 생각으로 두근두근 보고 있었지만 후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 정답이었습니다. 옛날 명작 한국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 실은 부모와 자식이었다의 전개가 설마 2024년의 작품에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울었다. 이것은 한없이 울어버린다. 공포라든지 도시 전설이라든지 정말 좋아하고 무빙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던 작품 7, 8화 조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울어버린다. 끝난 것도 기쁘다. 그리고 카메오가 호화롭다. 스토리의 연결이 이해할 수 있었고 몰입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7, 8화는 폭풍 오열했습니다. 무빙과 상당히 다른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세트나 화면의 아름다움은 마찬가지이며 제작이 대단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수수께끼 풀기를 하면서 각각의 짚어가는 진행에 무리가 없고 영상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영화적인 작품을 드라마로 전달의 시대가 되어 거대한 예산이 붓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영화와 드라마의 위치가 상당히 변화했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장인물을 바꿔 갈라치고 장면의 변화가 빠르고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수를 거듭할 때마다 그 신의 의미라든지 이야기의 연결이라든지 선으로 연결되어가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되었다. 마지막 2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뭐야 이건 또 5점 만점의 K-드라마 볼 수 있었어. 보통 드라마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웃음, 공포, 판타지. 전반은 붙잡을 수 없었던 스토리가 후반에 걸친 노도의 복선 회수로 압도된 굉장한 드라마였다. 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끌려갔습니다. 모두 보고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재미있고 깊이 있는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어쩐지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 빠져서 볼 수밖에 없었다. 휴먼 드라마인데 무섭다. 꽤나 무서워. 호러라고 생각하며 봤는데 휴먼이었다. 복선 회수가 훌륭합니다. 마지막 무빙으로 이어져. 아니 호러인가 휴먼인가 판타지인가. 괴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극상의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혹은 울게 하거나 감동시키거나 좀처럼 감정이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의 리뷰를 보면 후반 울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악기보다 단연 무섭다. 이것은 낮에 보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울음 또한 멈출 수 없다.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알고 나서는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순식간에 최종이었습니다. 엔드 크레딧 뒤가 있어 그 부분은 아직도 의문. 혹시 무빙과 연결될까?
마지막 이하로 틀림없이 휴먼이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드라마의 장점을 잘 말할 수 없는 나의 어휘력을 원망한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장점이었다. 어쩐지 약간 오컬트 같고 무서워하는 이유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봐주었으면 한다. 무빙 제작진과 박보영 출연으로 올해 첫 번째로 기대했던 작품. 기대 이상으로 감동하고 재밌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에서 정다은의 팬이었는데 박보영 또 간호사 역이구나.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드라마, 내용도 길이도 이 정도가 딱. 처음부터 끌려서 한 번에 봐버렸다. 후반에는 울고 또 계속 울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조명가게의 눈부실 정도의 밝기와 주위의 암흑 상태와의 대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았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포에서 인간 드라마로 전환하는 전개는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전반은 지금까지 본 호러 작품 중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라스트에 걸쳐서 울 수 있는 씬도 있고 스토리도 재밌기 때문에 추천이에요. 내가 본 중에서 2024년 넘버원 한국 드라마에 들 정도의 재밌는 작품이었지만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딜레마. 각본가의 머릿속에 있는 장대한 드라마를 꼭 다시 보고 싶다. 연기 훌륭했다. 아버지와 딸, 그걸 알고 너무 울었어요. 한국 디즈니 사상 최고 걸작 한국 드라마 무빙의 각본가의 신작입니다. 최고. 차분한 공포 맛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무서웠다.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공포가 약하기 때문에 도중에까지 시청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신경에 닿는 소리와 공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감동했습니다. 매우 신기한 체험을 한 여운이 남는 드라마. 처음에는 호러 요소가 강해 인물의 시점도 바뀌는 인상.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곳이 굉장하다. 마음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스토리에 감동했다. 전반은 꽤 무서운 공포로 후반부터 천천히 수수께끼가 밝혀져 회수되어 간다. 보고 좋았던 최종화의 엔드. 크레딧 후에도 스토리가 계속되므로 스킵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시청해주세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스포일러 없이 시청을 추천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 K드라마를 보면 일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자기감이 들었다. 조금씩 보다 보니 최고의 드라마였다. 울고 보면 마지막 이야기로 더욱 깜짝 즐거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강한 마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해요. 설명만 봐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아지의 친절함에 저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비록 에피소드가 8개밖에 없지만 정말 멋진 드라마예요. 처음 몇 회는 무서웠어요. 5회부터 정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최종 명단 마지막에 있는 이스터 에그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무빙 시즌2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처음 두 에피소드는 정말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행히 계속 시청했어요. 마지막 2화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개,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정말 양파 가득. 그런데 마지막에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종용 8회를 보고 나니 꺼지지 않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특히 조명가게 매니저의 인생 경험은 실제로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손으로 닦고 싶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사탕 포장지 부분이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따뜻한 에너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혹적인 이야기의 매력은 작은 디테일을 묻어두는 프레젠테이션에 있습니다. 결국 양파 위에서 퍼즐을 겹겹이 푸는 것과 같습니다. 김효은은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연출도 잘해요. 정말 재능이 있어요. 7, 8회를 보고 뚝배기 집에서 가족, 조카, 애인 등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용기를 내어 혼자 떠나는 일에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합니다. 딸을 둔 아빠라면 정말 울컥할 것 같아요. 7회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8회 끝까지. 오늘 봤는데 펑펑 울어버렸어. 처음엔 별로인 줄 알았는데 4회까지 봤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강추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두 번째 시즌이 있을까요? 결말이 좀 혼란스럽네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마지막에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4화는 보기에 나쁘지 않다. 그냥 혼란스러워. 그러니 시청하면서 추측해보세요. 그 결과 4화 말부터 폭격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감동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기도 했어요. 여주인공이 남자친구를 바느질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재밌어. 여경찰관이 신고센터 동료들이 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손바닥에 화상이나 얼룩이 클로즈업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작 만화를 읽은 후 실사판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계에 대한 진실과 아버지와 딸의 재회는 두 장면 모두 나를 울렸다. 파라 신을 추대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인데 부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이 울컥했어요. 연말에 딱 맞는 명작, 정말 무서워서 또 울다가 죽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운전하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 울다가 죽겠다. 처참하게 울다. 또한 두 번째 시즌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작품이야. 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나서 구급차를 부를 뻔했어요. 젠장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는 부분에서 펑펑 울었어요. 휠체어맨이 문을 열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이 부분이 울컥했어요. 표창 장면에서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을 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한국판 마블이 나오나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따라갈 게 많았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많은 캐릭터 아크로 플롯의 방향을 보기 위해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 10점을 주고 이 시리즈의 나머지 부분도 처음 두 에피소드처럼 매우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빙이라는 쇼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느리고 지루하고 따라가기 힘든 캐릭터가 너무 많고 구조 없이 장면에서 장면으로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시청자에게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였습니다. 조명가게가 무빙과 비슷하거나 같은 품질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지 직접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저는 정말 훌륭하고 재밌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 4개의 에피소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섭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힐링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이 안은 엄청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12시가 지나거나 불을 끄고 보지 마세요. 날씬한 남자 같은 여자가 트라우마를 줬어요. 연기가 너무 좋아요. 이 캐스트 너무 좋아요. 다음 주 5, 6화를 기대해요. 너무 긴장감이 넘쳐서 불안해요. 한 번에 몰아보고 웹툰을 보고 진정하고 싶어요. 주지훈 캐릭터는 차분한 방식으로 신비로워서 좋아요. 형사가 재밌고 직관적이에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키 큰 여자도 좋아요. 꽤 멋져요. 분위기는 미스터리와 공포 사이입니다. 밤에 무서워서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촬영과 연기의 질도 좋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첫 4화의 스토리가 단편만 있어서 줄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에피소드가 나오기를 너무 기대해요. 1화부터 4화까지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보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연기가 정말 좋았고 밤에 봤는데 지금은 꽤 무섭지만 다시 한번 무서웠기 때문에 장면을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명이 필요해요. 좋아요.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꼭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비로움과 으스스함 속에서도 설현은 숨막힐 듯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요. 젠장 정말 미친 비주얼이에요. 오마이갓 이 드라마 너무 좋다. 6일 더 기다려야 해. 아무도 공포 드라마라고 말해주지 않았어. 밤에 봤는데. 저도 공포 드라마라는 걸 알기 전에 봤어요. 밤에 보면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2화 너무 좋았어. 좀 무섭긴 한데 지금까지의 페이싱은 완벽하다고 생각해. 이 작품에서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게 흥미로운데 대부분은 그렇죠. 이건 각 에피소드가 이전 에피소드와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와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촬영과 컬러 그레이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각 프레임이 그림과 같다고 맹세합니다. 공포 영화 시리즈의 규칙 1번. 밤에 집에 모르는 여자를 데려오지 마세요. 특히 사다코처럼 흰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 공포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다음 4화는 꼭 밤에 봐야겠어요. 이건 스위트홈을 조금 연상시키는데 재밌네요. 3화까지 봤는데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공포였어. 밤에 첫 화를 봤는데 불편해. 내일 계속 봐야 할 것 같아. 4화를 다 봤는데 캐릭터가 많은데 정말 좋아요. 벌써 후반부가 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금 1화를 다 봤는데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분위기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첫 4화는 정말 기대됐어요. 재밌게 봤어요. 스토리 흐름과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다시 해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1위 OTT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재미없는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